독일에 도착한 캐나다 여성은 입국 심사만 2시간이 걸려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10분 만에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던 안나입니다. 제가 겪은 동양인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양인들도 많이 만나며 동양인들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가진 동양 국가들의 이미지는 어릴 때부터 개발이 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후진국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만난 동양 승객들은 예의가 없고 시끄러웠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승객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제가 겪은 동양인들의 무식해 보이는 태도에 그 나라의 수준을 낮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지내다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서 근무하던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주변에서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비행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동양인 승객이 유난히 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혔어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예민한 손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 승객분은 유독 심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승객분까지 합세를 하니 정말 최악이었죠. 분명 기내식을 제대로 드렸는데 메뉴가 틀리다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음료는 없냐며 서비스가 별로라는 등 엄청 화를 내며 물을 확 엎더라고요. 평소라면 선배님께 말씀드리고 문제를 해결했겠지만 그날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올라오는 울컥한 마음을 참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며 쏟아진 물을 닦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내 안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쉬고 있던 저를 대신해서 선배가 상황을 파악하러 나갔습니다. 얼마 후 선배는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웃으며 돌아오셨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좀 쉬고 나니 괜찮아져서 다시 기내 상태를 확인하러 승객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에게 계속해서 트집을 잡던 손님을 조심스럽게 지나는데 웬일인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다행이면서도 의아해하며 승무원실로 돌아왔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끼리 아까 소란스러웠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 멋있는 동양인이라며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승객을 유심히 지켜보던 뒷자리 남성분이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무례한 승객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무례한 승객은 처음에는 험한 말을 하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그 남성분이 당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주변 승객들도 편을 들어주자 수그러들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나서줬다는 사실에 그분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선배에게 그분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말했고 선배는 한 명을 지목해서 알려주셨죠. 그 남성분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멋있다고 했던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멋진 남성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승객 덕분에 남은 비행을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리기 전 입국 신고서를 보고 저는 무례한 손님이 중국인이었다는 것과 그 멋진 손님이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무례한 중국인은 저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내리더라고요. 역시 마지막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를 도와줬던 한국 남성분은 아까 너무 힘들지 않았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도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그분 덕분에 편하게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죠.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서 다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동안 좁은 생각을 가진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자 그분은 별거 아니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꼭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자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퇴근 후 명함에 적힌 메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는 캐나다는 출장 때문에 잠시 방문한 거고 3일 뒤에 일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금방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저도 3일 뒤에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3일 안에 꼭 만나야 했죠. 다행히 마지막 날 하루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2일 뒤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당일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그때처럼 말끔한 복장에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테이블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앉기 편하게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한 그는 자신을 현우라고 소개했어요. 현우는 식사를 하는 동안 말하지 않아도 음식을 덜어주며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고 불편한 부분들은 알아서 척 해결해 주더라고요. 한국인과 만남은 처음이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매너가 좋은가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캐나다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았었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굉장히 집중하며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라고요. 보통 자기 얘기만 하느랴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자랑하느랴 바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질렸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전에 비행기 안에서 제 편을 들어준 이유가 궁금했던 저는 현우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현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대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과 행동을 했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고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바로 앞에서 나서면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비운 뒤 제대로 한마디 해준 거였죠. 한국에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하며 어릴 때부터 노인과 여성, 아이는 지켜줘 한다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저런 부분도 교육을 받는다니 제가 알던 동양인들과는 달랐죠. 또한 현우의 배려심이 느껴져서 한 번 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영어로만 이어갔는데 한국은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며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여러 부분들이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우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우가 이야기해준 한국은 제가 동양 국가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동양은 잘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였죠. 사실 말로만 들은 것이라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 내내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헤어질 때가 될 쯤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한국에도 놀러 오라며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현우와 저는 매일매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현우는 일 때문에 종종 캐나다로 자주 출장을 왔는데요. 현우와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공주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배려를 해주고 저를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다 현우와 독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현우와 첫 휴가여서 들뜨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독일로 향했죠. 현우는 한국에서 출발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출발을 했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현우가 탈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독일에 도착해서 현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받으러 갔는데 앞에 펼쳐진 광경에 힘이 쫙 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입국 심사대 앞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줄이 몇 미터는 될 정도로 길지 뭐예요. 긴 줄을 보니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긴 비행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로 2주를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괴롭고 지쳐버린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난 뒤 도착한 현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줄이 길었기 때문에 현우도 저처럼 2시간은 좋게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공항에서 거의 4시간 넘게 있는 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무얼 하며 기다릴까도 고민이고 혼자서 낯선 공항에 오랫동안 있으려니 살짝 겁도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의자에서 현우가 수속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한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현우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현우에게 물었어요. 혹시 새치기를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캐나다에서 새치기를 하는 동양인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새치기를 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점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줄이 길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고 묻자 현우는 늦게 도착해서 제가 오래 기다릴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면서 자신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서 입국했다는 겁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정해진 국가 여권을 가진 방문객들이 유인 심사대가 아닌 여권과 얼굴 인식이나 지문만으로 무인 심사대를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독일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국가만 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유인 심사대보다 줄이 짧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무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저는 긴 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은 해당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큰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역시 현우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 처음 한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여권의 파워가 굉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권 파워는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타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캐나다보다도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190개국이 넘는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2위를 기록하며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한국인인 현우가 새삼 부러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행 첫날부터 엄청 고생하며 기분을 망칠 뻔했는데 그 덕분에 저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우와 독일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저희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고 현우의 나라가 더 궁금해졌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 올 기회가 없어 가보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한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현우가 있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해 현우와 만난 저는 인천공항의 풍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 현우가 얘기했던 한국의 모습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양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저는 한국의 공항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항이 반짝반짝 깨끗하게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대신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을 인식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귀여운 안내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현우는 오랜 비행으로 지쳤을 저를 위해 잠깐 쉬었다 가자며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 큰 침대와 의자 같은 것이 놓여있는 라운지였습니다. 이곳은 편하게 누워도 되고 원하면 의자에 앉아 안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안마의자라는 기계였고 너무 신기해서 한번 안마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 달리 마치 사람이 손으로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 안마가 되더라고요. 이런 기계가 세상에 존재한다니 한국의 첨단 기술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계들이 집에도 있다는 현우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첨단 기계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선진국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았거든요. 제가 안마를 받는 동안 현우는 급하게 자료를 보낼 일이 생겼다며 노트북을 꺼내 바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공항에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한국은 이렇게나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보급되어 있다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분 만에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인터넷 업무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의 속도가 이렇게나 빠르다니 새삼 현우가 말한 한국은 IT 강국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현우와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저는 현우가 특별하게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우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저를 치니까 놀래서 뒤를 돌아보자 그 여성분은 저에게 떨어진 제 지갑을 보여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진 걸 주워준 거였어요. 너무 감사해하니 그 사람은 당연한 일을 한 듯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캐나다였다면 떨어진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을 텐데 주워서 전달까지 하다니요.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모습과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찾아주고 돌려주는 일이 당연하다고 해요. 그때 지갑이 사라졌다면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현우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쉬려고 카페에 들렀는데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지 않고 큰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양인들은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니 한국인들은 절대 새치기를 하지 않고 줄서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때 보았던 동양인은 절대 한국인은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차례가 되었고 최첨단 기계인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다들 능숙하게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못 본 최첨단 기계를 보니 신기했죠. 언어도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나 다른 언어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렇게 기계로 주문을 하면 핸드폰 알림으로 음료가 제조되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주문 과정부터 완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해서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빠르게 제조가 완료되는 모습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다니 부러울 따름이었죠. 저희가 시킨 음료도 금방 제조가 돼서 픽업 후 자리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노인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려는데 뭔가 잘 안 된다는 듯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기다리다가 친절하게 주문을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기계 사용이 노인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한다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살면 정말 편하고 더불어 한국의 정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또 제가 너무 한국이 작은 동양 나라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한국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우와 깊은 대화 끝에 같이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의 승무원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있는 항공사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캐나다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승무원들 교육을 전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걱정이 되지 않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며 현우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현우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동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안나 씨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한국을 겪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사연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데요. 한국의 여권 파워도 세계 3위라니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 처음 안 사실이었습니다. 새삼 한국인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쿠키였습니다.